미숙은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죠. 30년 넘게 반복해온 습관이었어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미숙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주전자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아직 조용했어요. 가끔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바쁘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미숙은 문득 옛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전 직장에 다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매일이 정신없이 바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여유로웠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평온해서 심심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커피와 자신의 차를 준비하며 미숙은 생각했어요. 이런 일상이 나쁜 건 아니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어요. 여보, 일어났어요? 미숙이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고마워. 커피 향이 좋네. 남편이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둘이 함께 아침을 먹는 시간은 언제나 평화로웠어요.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설거지를 하고 집 안을 가볍게 정리했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모든 집안일이 끝났어요. 오늘은 뭘 하면서 보낼까?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별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때 우편함을 확인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뭔가 온 게 있을까? 미숙은 현관문을 열고 우편함으로 향했어요. 우편함 안에는 몇 장의 전단지와 고지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익숙하지 않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손으로 직접 쓴 듯한 정성스러운 글씨였어요. 김미숙님이라고 적힌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마음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낸 걸까? 미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하얀 카드 한 장이 나왔어요. 카드를 펼치는 순간 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동창회. 큰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숙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30년이나 됐구나.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동창회 초대장을 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몇 년 전에도 동창회가 있었지만 참석하지 않았었어요. 왠지 모르게 가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초대장에는 날짜와 장소, 시간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호텔 2층 연회장. 미숙은 초대장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계속 초대장을 바라봤어요. 문득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웃던 모습들이 생각났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함께 먹던 기억도 났어요. 하지만 모든 기억이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늘 위축되어 있었던 기억도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예쁜 옷을 입고 다녔지만 미숙은 그럴 수 없었어요. 학용품도 항상 가장 싼 것들을 사야 했어요. 수학여행비를 내지 못해서 혼자 학교에 남았던 일도 있었어요. 그날 얼마나 서러웠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교실에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던 기억이에요.
나만 빼고 다들 떠났구나. 그때의 외로움이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에서 상위권에 속했었죠. 선생님들도 미숙을 좋아했어요. 미숙이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으니까 대학 가서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야. 담임 선생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대학에 들어갔지만 미숙은 취직을 해야 했어요. 그때의 아쉬움과 서러움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미숙은 자신의 지난 30년을 돌아봤어요.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아들 하나를 낳아 키우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특별히 부족한 건 없었지만 특별히 풍족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거죠.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바빴어요. 육아와 집안일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원비며 교육비며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게임 개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게임이 뭐가 중요해? 공부나 제대로 해. 남편은 아들을 많이 야단쳤어요. 하지만 미숙은 달랐어요. 아들의 눈빛을 보면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나는 정말 게임 만드는 게 재미있어요. 아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을 때의 모습이 기억나요. 미숙은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지만 미숙은 아들의 편이 되어 주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엄마가 응원할게. 미숙의 말에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부터 아들은 더욱 열심히 했어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숙은 뿌듯했어요. 비록 남편은 계속 걱정했지만 미숙은 아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옳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아들이 만든 게임이 대박이 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괜히 과시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어요. 그저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숙은 다시 동창회 초대장을 바라봤어요. 참석할까 말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다들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자신은 너무 평범할까봐 걱정됐어요.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미숙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58세가 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됐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어요. 젊었을 때처럼 예쁘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면서도 무서웠어요. 혹시 자신만 초라해 보이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도 계속 동창회 생각만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동창회 생각뿐이었어요. 오후에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요? 미숙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회사에 볼 일이 없어서 일찍 나왔어. 그런데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네. 남편이 미숙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사실은 미숙은 동창회 초대장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오, 동창회구나. 몇 년 만이야? 남편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한참 됐어요.
저번에도 초대장 왔었는데 안 갔거든요. 왜? 친구들 만나는 거 좋잖아. 글쎄요. 괜히 부담스럽고. 미숙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뭐가 부담스러워? 당신은 충분히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남편이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보고 좋은 시간 보내면 되잖아. 남편의 따뜻한 말에 미숙의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래도 뭔가 어색할 것 같아요. 처음에만 그렇지 금방 편해질 거야. 옛날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야. 남편이 격려해 줬어요. 정말 가볼까요? 물론이지. 한 번쯤은 가봐야지. 남편의 격려에 미숙은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가기로 할게요. 좋은 결정이야. 그런데 뭐 입고 갈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미숙은 갑자기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옷장에 있는 옷들을 떠올려 봤어요. 대부분 평상시에 입던 소박한 옷들 뿐이었어요. 특별한 자리에 입고 갈 만한 옷은 별로 없었어요. 뭘 입어야 할까요? 평상시 입던 옷 입으면 되지 뭐.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동창회라는 특별한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중요했어요. 너무 화려하게 차려입으면 어색할 것 같고, 너무 소박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어요. 내일 옷 좀 사러 가볼까요? 그래, 마음에 드는 옷 하나 사는 것도 좋겠네. 남편이 동의해 줬어요.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새 옷을 산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길까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동창회 얘기가 계속됐어요. 혹시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있어?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요.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네. 네. 그래서 더 떨려요. 미숙은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자신도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을 거예요.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네. 저도 궁금해요.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겠지 뭐. 그런데 당신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부끄러워할 게 없어.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미숙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동창회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반장이었던 정호, 미숙과 같은 조였던 영희, 항상 웃음이 많았던 수진. 그 친구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결혼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직업은 뭘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미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소심한 건 아닐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아마도 오랫동안 조용히 살아와서 그런 것 같았어요.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서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그래도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지. 미숙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드디어 잠이 들 때까지 동창회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동창회 당일 미숙은 아침부터 마음이 떨렸어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제 사러 간 새 옷들이 걸려 있었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역시 평소 입던 게 편하겠어. 미숙은 결국 평범한 남색 원피스를 골랐어요.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드는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가방도 평소 쓰던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들었어요. 조금 낡았지만 실용적이고 깔끔했어요. 여보, 준비 다 했어. 남편이 방에 들어왔어요. 네, 이제 나가려고요.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너무 긴장하지 말고. 남편이 미숙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네, 그럴게요. 미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긴장됐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옛 친구들 만나는 거잖아. 미숙은 자신을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 50분이었어요. 조금 일찍 도착했네요. 호텔 로비는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평소에 와본 적이 없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와, 정말 크네. 미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위축되는 기분도 들었어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연회장 입구에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마음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잠시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어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명품 가방에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남자들도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순간 미숙은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내가 너무 소박하게 온 건 아닐까. 미숙은 자신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저 사람 누구지? 몇몇 사람들이 미숙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은 더욱 위축됐어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정말 많이 변화시켰나 봐요. 미숙은 조용히 구석진 자리로 향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반장이었던 정호가 서 있었어요. 정호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에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번 동창회를 준비한 박정우입니다. 다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호가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호야, 정말 멋있어졌다. 사업 잘 되고 있다며? 역시 반장다워. 동창들이 정호를 둘러싸며 칭찬했어요. 정호는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그럭저럭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호가 겸손한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자랑스러운 기분이 가득했어요. 미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호가 성공한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30년 동안 뭘 했나. 미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정호의 시선이 미숙에게 향했어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미숙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정호가 미숙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김미숙. 네, 안녕하세요. 정호야. 미숙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머, 정말 미숙이네. 오랜만이야. 정호가 반갑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어색한 기분이 섞여 있었어요. 정호의 시선이 미숙의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그 순간 정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요즘 뭐 하며 지내? 정호의 질문에는 뭔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미숙은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치 자신을 품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미숙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 그래. 집에서. 정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스며들었어요. 남편분은 뭐 하시고? 회사에 다녀요. 어떤 회사? 정호가 계속해 묻듯이 물었어요. 미숙은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묻는 걸까요? 작은 회사예요. 별거 아니에요. 미숙이 얼버무렸어요. 정호는 미숙의 대답을 듣고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오랜만에 와서 좋네. 그럼 나는 다른 친구들도 인사해야 했어. 정호가 대충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 처음에는 반가워했는데 자신의 상황을 알고 나니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역시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미숙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대화들도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 나는 작년에 아파트를 하나 더 샀지. 요즘 주식 투자로 돈을 좀 벌고 있어. 모두가 자랑할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자신이 할 말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평범한 일상, 평범한 가정.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미숙은 조용히 음료수 테이블로 갔어요. 물 한 잔을 따라서 마셨어요. 목이 말랐지만 사실 뭔가 할 일이 필요해서였어요. 그냥 서 있기가 너무 어색했거든요. 저 사람 누구야? 모르겠네. 우리 반 맞나? 멀리서 들리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미숙을 가리키며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때 영희가 나타났어요. 영희는 화려한 드레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미숙이 아니야? 영희가 놀란 듯이 말했어요. 영희야, 안녕. 미숙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영희의 시선이 미숙의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많이 변했네. 영희의 말에는 뭔가 애매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말투였어요. 너도 많이 변했어. 정말 예뻐졌다. 미숙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영희는 실제로 예뻐져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고마워. 그런데 미숙이는 뭐 하며 지내? 직업이 있어. 또 직업 얘기였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것부터 묻는 걸까요? 지금은 집에 있어요. 아, 전업주부구나. 그럼 남편분이 돈을 많이 버시나 봐. 영희의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어요. 미숙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평범하게. 영희가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른 친구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여기 미숙이 왔어. 몇 명의 동창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다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아, 미숙이구나. 오랜만이야. 정말 많이 변했네. 그러게, 옛날엔 그래도 예뻤는데. 마지막 말은 작게 속삭였지만 미숙에게 들렸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미숙이는 요즘 뭐해? 또 같은 질문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미숙이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동창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곧 다른 얘기를 시작했어요.
정호는 정말 성공했더라. 사업이 대박 났다며. 그러게 부러워. 우리도 정호처럼 성공했으면 좋겠어. 미숙은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성공담이나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미숙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았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물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왜 왔을까? 미숙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나와서 이런 기분만 들게 됐어요. 정호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30년 만에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나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정호의 말에 동창들이 공감하며 웃었어요. 이 자리에서 서로의 근황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숙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이미 몇 번의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상처받았거든요. 정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정호는 동창회 준비를 도와준 사람들을 하나씩 소개했어요.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사업가, 교수.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소개됐어요. 미숙은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은 소개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정호의 말과 함께 식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미숙은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물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활발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의대 들어갔다니까 정말 축하해. 고마워. 내 아이도 법대 간다며 정말 대단해.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지. 우리는 작년에 잘 샀어. 부러워라. 우리도 투자 좀 해봐야겠어. 모든 대화가 성공과 자랑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미숙은 점점 더 위축됐어요. 이런 자리에 왜 온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 영희가 미숙에게 다가왔어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였어요. 미숙아, 혼자 있네. 우리랑 같이 앉을래? 영희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여기가 편해. 미숙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도 될까? 영희와 친구들이 미숙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미숙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아, 진짜 궁금한데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야? 영희가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회사원이에요. 어떤 회사? 대기업? 아니요, 작은 회사예요. 미숙의 대답에 영희와 친구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월급이 많지는 않겠네. 영희의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어요. 미숙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평범하게. 영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미숙이는 예전부터 별 볼 일 없었지. 영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충분히 들릴 정도의 크기였어요. 미숙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말이 마치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다른 친구들도 키득키득 웃었어요. 그러게 고등학교 때도 그랬잖아. 맞아. 항상 구석에 있었어. 집안 형편도 안 좋았고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숙에게는 상처였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때 그 모습으로만 보는 건가요? 미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울 수는 없었어요. 미숙아, 괜찮아? 영희가 가짜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미숙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때 정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정호에게 집중됐어요. 사실 저희가 따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호가 의미심장한 말을 시작했어요. 성공한 동창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있어요. 미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성공한 동창들만 따로 모임을 가진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연락 주세요. 정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향했어요.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 미숙은 그 시선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모임할 때 연락 안 한 이유가 있었네. 정호가 영희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미숙에게도 들렸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미숙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자신은 그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어요.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미숙이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왜 이런 기분을 들어야 하지? 미숙은 속으로 울분을 토했어요.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게 맞나요?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닐 텐데. 미숙은 깊은 숨을 쉬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미숙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였어요.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어요. 하지만 미숙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 미숙은 시계를 봤어요. 아직 1시간도 안 지났었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물만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성공담과 자랑이 이어졌어요. 우리 회사가 올해 매출이 엄청 늘었어. 부러워. 나도 사업을 시작해볼까 봐. 요즘 부동산 투자가 대세지. 미숙은 그런 대화에 전혀 끼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할 말이 있어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미안해요. 늦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미숙도 고개를 들어봤어요.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수진이다. 미숙의 마음이 조금 밝아졌어요. 수진은 고등학교 때 미숙과 가장 친했던 친구였어요. 항상 밝고 웃음이 많았던 아이였죠. 정말 미안해요. 교통이 너무 막혀서. 수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예뻤어요. 수진아, 오랜만이야. 정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호야, 정말 오랜만이네. 수진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의 등장으로 연회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수진이 정말 예뻐졌다. 그러게 옛날 그대로네. 동창들이 수진을 둘러쌌어요.
수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밝고 친근한 성격 때문이었죠. 미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진이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진심으로 반가워해 줄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요. 다들 많이 변했네.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30년이나 됐으니까. 우리도 수진이 몰라볼 뻔했어. 동창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의 시선이 연 회장을 훑어봤어요. 그러다가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미숙을 발견했어요. 수진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저기. 수진이 미숙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진의 시선을 따라 미숙을 봤어요. 미숙은 갑자기 시선이 집중되자 당황했어요. 미숙이 아니야? 수진이 확신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미숙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미숙아, 정말 너구나.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미숙에게 다가왔어요. 미숙은 수진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자신을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수진아,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미숙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수진이 미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미숙은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자신을 찾아준 사람이 있다니. 동창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수진이 미숙이랑 친했나? 그러게 기억이 안 나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미숙에게만 집중했어요. 미숙아, 너 어디 앉아 있었어? 나 못 찾겠더라. 여기 구석에. 구석에 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앉지. 수진이 미숙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여기가 편해서. 미숙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미숙의 표정이 밝지 않았거든요. 미숙아,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미숙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속지 않았어요. 미숙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상처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창들이 미숙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무시하는 듯한, 관심 없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수진은 순간 상황을 파악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얘들아. 수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동창들을 불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봤어요. 여기 와봐. 미숙이 있어. 수진이 손을 흔들며 부르자 몇 명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별로 반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 미숙이구나. 안녕. 오랜만이야. 대충 인사하는 정도였어요. 수진은 그런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미숙이 모르겠어.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했던 미숙이. 수진이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맞다. 미숙이 성적 좋았지. 그러게 옛날 얘기네. 동창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수진은 점점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모두가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는 걸까? 미숙아, 요즘 뭐해? 나는 정말 궁금했어.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집에 있어. 미숙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집에 일은 안 해? 아니, 지금은. 미숙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 순간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수진아, 미숙이는 그냥 전업주부야. 별거 없어. 영희의 말투에는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별거 없다니 뭔 소리야?
전업주부가 얼마나 힘든데. 수진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요즘 누가 전업주부 해? 시대가 바뀌었는데. 영희가 비꼬듯이 말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점점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미숙이를 무시하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른 건데.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진아, 진정해. 우리가 뭐라고 한 게 아니야. 정호가 나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이잖아. 요즘 시대에 경제활동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그만해. 수진이 정호의 말을 끊었어요. 연 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봤어요.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미숙이한테 이래? 무슨 권리로? 동창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이 이렇게 화낼 줄 몰랐거든요. 수진아, 오해하지 마. 우리가 미숙이를 무시한 게 아니야. 영희가 변명했어요. 무시 안 했다고? 방금 전 대화 다 들었어. 수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숙은 수진이 자신을 위해 화내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다니. 수진아, 괜찮아. 미숙이 수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지 않아. 이건 정말 아니야. 수진이 미숙을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동창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너희 정말 실망이야.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게 뭐야? 수진의 말에 동창들이 머뭇거렸어요. 사람을 뭘로 판단하는 거야? 돈, 지위? 수진이 계속 따졌어요. 그게 전부야? 정말 그게 다야? 연 회장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동창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수진의 말이 뼈아프게 들렸거든요. 수진아, 너무 흥분하지 마.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흥분하지 말라고. 내가 왜 흥분하겠어? 수진이 정호를 노려봤어요. 내 친구를 이렇게 대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숙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미숙은 그런 수진이 고마웠어요.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미숙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야. 수진이 미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너는 내 소중한 친구야.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수진의 말에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친구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동창들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수진의 분노가 예상보다 컸거든요. 우리가 너무했나?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도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수진은 미숙을 보며 말했어요. 미숙아, 우리 다른 곳에 앉자. 여기서도 괜찮아. 아니야, 여기는 공기가 안 좋아.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미숙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가자, 미숙아. 수진이 미숙을 데리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어요. 동창들은 그 모습을 바라만 봤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수진과 미숙이 자리를 옮기자 연 회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왜 저렇게 화냈지? 미숙이랑 그렇게 친했나? 좀 이상하네. 하지만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미숙만 챙겼어요. 미숙아, 괜찮아? 응, 고마워 수진아. 당연한 거야. 친구가 뭐 하는 거겠어. 수진의 말에 미숙은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때 수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숙아,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은
수진이 입을 열려다가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얘들아. 수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동창들을 불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수진을 봤어요. 수진의 표정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잠깐만, 너희한테 말할 게 있어.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연 회장의 긴장감이 돌았어요. 수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미숙도 궁금해하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눈빛이 결심에 차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됐어요. 수진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게 분명했어요. 너희들 정말 모르겠어. 수진이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정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숙이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동창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냥 미숙이잖아. 뭐가 특별한 게. 영희가 중간에 말하다가 멈췄어요. 수진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미숙이가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야. 수진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연 회장의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정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생명의 은인이라니 무슨 소리야? 영희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미숙도 놀라서 수진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수진아, 그만해도 돼. 미숙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미숙아. 이제는 말해야겠어. 수진이 미숙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미숙이를 얼마나 모르는지 알겠어. 수진이 동창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잘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작년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했어. 수진이 힘들게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 가게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엉망이 됐어.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매출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빚만 수억 원이 쌓였어. 정말 막막했어.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 동창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수진의 이야기가 예상보다 심각했거든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었어. 미숙은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힘든 일이 있었다니. 그런데 그때 정말 기적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 수진이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로 미숙이었어.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숙에게 향했어요. 미숙은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자 당황했어요. 미숙이가 우리 건물을 사겠다고 했어.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말이야. 잠깐, 그럼 미숙이가 돈이 있다는 얘기야? 정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돈이 있는 정도가 아니야. 수진이 정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금으로 바로 결제해줬어. 한 푼의 망설임도 없이.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현금으로? 건물을? 그럼 얼마나 큰 돈이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몇십억이야. 현금으로. 수진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연 회장의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몇십억을 현금으로?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수진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미숙은 수진의 말을 들으며 부끄러웠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수진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수진이 더 큰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했어요. 미숙이 아들이 누군지 알아?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동창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미숙의 아들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그 유명한 게임 회사 대표야.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게임 회사. 어떤 게임 회사? 동창들이 궁금해했어요. 요즘 주식 상장에서 대박 났다는 그 회사 말이야. 수진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 회사 신문에도 나왔던. 맞아. 바로 그 회사야.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언론에서 계속 다뤘던 회사였어요. 그럼 정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미숙이가 그 회사 최대 주주야. 수진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연 회장의 충격의 파도가 몰아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미숙을 바라봤어요. 최대 주주라니. 그럼 미숙이 엄청난 부자라는 뜻이었어요. 진짜야? 영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숙아, 정말이야? 정호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숙은 모든 시선이 집중되자 어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수진아, 왜 이런 말을? 사실이잖아. 왜 숨겨? 수진이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숨기려고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어.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잖아. 수진이 동창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동창들은 수진의 시선을 피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웠거든요. 미숙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아?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이렇게 큰 부자인데도 전혀 티를 안 내잖아. 정말 그랬어요. 미숙은 지금까지 자신의 재력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평범한 옷차림에 평범한 가방, 겸손한 말투와 조용한 성격. 아무도 그녀가 그렇게 큰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야? 수진이 동창들을 향해 화를 냈어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수진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정말 그들은 미숙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소박한 옷차림을 보고 무시했어요. 전업주부라는 말을 듣고 깔봤어요. 부끄럽지도 않아?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특히 정호와 영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미숙이는 돈이 많아도 전혀 자랑하지 않아. 수진이 미숙을 보며 말했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고 배려심이 많아. 정말 그랬어요. 미숙은 자신의 재력을 숨기고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했어? 수진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미숙아, 미안해. 누군가 작은 소리로 사과했어요. 나도 미안해, 미숙아. 다른 사람도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화가 나거나 섭섭한 기색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지 않아. 수진이 미숙의 말을 막았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괜찮을 리가 없잖아. 수진은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소중한 친구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아. 미숙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해. 미숙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일에 익숙하다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시와 편견을 당했을까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 미숙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숙아, 정말 미안해. 정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용서해줘.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우리가 너무했어. 정말 죄송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숙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미숙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미숙이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숙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도 없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미숙이 계속 말했어요.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미숙의 말이 깊게 와닿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재력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미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싫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었어요. 미숙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미숙아, 수진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너 정말 멋있어. 수진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의 인품에 감동했어요. 이런 큰 부자인데도 전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현명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워야겠어. 정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숙이한테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영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 미숙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그런 시선도 부담스러워했어요. 너무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게 어색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미숙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당연한 거야. 친구가 뭐 하는 거겠어. 수진이 미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넌 내 소중한 친구야. 그 순간 미숙은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진짜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게 바로 이런 우정이었어요. 수진의 폭탄 발언 이후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시하던 시선이 순식간에 존경의 눈빛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그런 변화가 불편했어요. 갑자기 달라진 태도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호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미숙아.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정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확실했어요. 그 순간 정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숙아,
나는 정호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사과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미숙을 바라봤어요. 미숙이, 정말 미안해. 영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몰랐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미숙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이런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미숙이 조용히 반문했어요. 그 말에 정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말할 필요가 없었죠. 돈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영희가 말끝을 흐렸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큰 부자를 무시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갑자기 정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미숙아, 우리가 예전부터 친했잖아. 정호가 급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별로 친하지 않았거든요. 미숙은 정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친했나요? 미숙의 질문에 정호는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반이었잖아. 정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반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친했지. 하지만 미숙은 속지 않았어요. 정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 우리 미숙이가 성공할 줄 알았어. 영희가 가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옛날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별 볼 일 없었다고 했으면서. 미숙은 그런 영희를 실망스럽게 바라봤어요. 다른 동창들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미숙이 정말 대단해. 우리 중에 제일 성공한 거 아니야? 역시 공부 잘하더니.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찬사들. 하지만 미숙에게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미숙아, 우리 사진 좀 찍자. 누군가 제안했어요. 그래, 기념사진.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미숙 주변으로 몰려왔어요. 아까까지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미숙은 그런 모습이 역겨웠어요. 하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미숙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벌써. 이제 시작인데. 정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있어. 우리 얘기할 것도 많고. 영희도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숙이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미숙의 말이 깊게 와닿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얼마나 진실한지. 미숙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창들은 미숙의 말을 듣고 부끄러웠어요. 자신들은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재력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미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싫었거든요. 정말 현명한 생각이었어요. 미숙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미숙이 서글픈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그 말에 동창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속물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숙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정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용서해줘. 제발.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미숙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가볼게요. 미숙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수진아,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미숙이 수진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미숙아. 수진이 아쉬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나도 반가웠어. 정말로.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좋은 친구를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니. 연락할게. 꼭. 미숙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꼭 연락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동창들이 다급해졌어요. 미숙아, 잠깐. 조금만 더 있어. 우리 연락처라도 교환하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미숙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아까까지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미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요. 미숙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우아하게 연회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미숙아, 정호가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우리 따로 모임도 있으니까 꼭 참석해. 하지만 미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모임이 어떤 성격인지 알았거든요.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 자신은 그런 곳에 관심이 없었어요. 미숙이 연회장 문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지?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동창들이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숙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미숙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미숙아. 수진이 뛰어와서 미숙을 붙잡았어요. 정말 가는 거야? 응, 집에 가야지.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나섰나?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고마워. 미숙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너 때문에 오늘 정말 큰 위로가 됐어.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 뭘 배웠는데?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겸손이 뭔지.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는 정말 멋있어, 미숙아. 미숙은 수진의 말에 감동했어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나도 이제 갈게. 응, 조심히 가. 둘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영희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미숙아, 잠깐. 영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뭐 때문에? 미숙이 차갑게 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용서해줘. 하지만 미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지 않아. 나는 정말 잘못했어.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를 그렇게 무시했다니. 나는 정말. 미숙은 영희를 불쌍하게 바라봤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웠어요. 정말 괜찮아요. 영희야. 미숙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미숙의 너그러운 마음에 영희는 더욱 울었어요. 너는 정말 천사야.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나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미숙은 영희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다니까요. 정말로. 그리고 수진과 함께 연회장을 떠났어요. 뒤에 남은 동창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미숙의 품격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정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을 무시했다니. 영희도 후회하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미숙이한테 어떻게 사과하지? 다른 동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아마 우리를 용서해 주겠지만 정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관계는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정말 그랬어요.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말자. 동창들은 깊이 반성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미숙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한편 연회장을 나온 미숙과 수진은 함께 걸었어요. 기분이 어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련해. 미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 그게 나을 거야. 수진이 동의했어요. 너는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둘은 호텔 로비에서 작별했어요. 자주 연락하자. 응, 꼭. 미숙은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일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친구는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준다는 것. 수진처럼 말이에요.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미숙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돈을 숨기고 산 것, 겸손하게 산 것. 모든 게 옳은 선택이었어요. 오늘 일로 더욱 확신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미숙은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서글프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수진 같은 진짜 친구가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미숙이 연회장을 떠난 후 남겨진 동창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연회장을 감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미숙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정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어요. 요즘 뭐 하며 지내냐고 비꼬듯 물었던 것. 우리끼리 모임할 때 연락 안 한 이유가 있었네라고 무시했던 것. 모든 게 부끄러웠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정말 잘못했어.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숙이는 예전부터 별 볼 일 없었지 라고 했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미숙이한테 어떻게 사과하지?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한 동창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너무했나?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너무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미숙을 무시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진짜 품격이 다르네. 누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숙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무시당했는데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말.
정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정호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미숙이 같은 사람을 무시했다니. 정호는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영희도 반성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어. 영희는 미숙의 소박한 옷차림을 보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정말 속물이었어. 돈만 중요하게 생각했네.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모든 사람들이 깊이 반성했어요. 그때 한 동창이 말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어떻게 알았을까? 미숙이가 그렇게 큰 부자라는 걸 말이야. 수진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수진은 미숙 덕분에 가족이 살 수 있었다고 했어요. 건물을 현금으로 사줬다고. 수진이가 진짜 친구였구나. 누군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그렇게 감싸주다니. 정말 그랬어요. 수진은 미숙이 무시당하는 걸 보고 참지 못했어요. 진짜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뭐였지? 정호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같은 반 친구였는데. 하지만 정호는 미숙을 진짜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반이었을 뿐이었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관심도 없었어요. 정말 부끄러워.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숙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3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이 이렇게 속물적이라니.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한 동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숙이한테 연락이라도 해봐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미숙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일단 우리부터 변해야겠어. 정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자.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지도 말고. 동창들은 깊이 반성했어요. 오늘 일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한편 집으로 향하는 미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하철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동창들의 차가운 시선, 무시하는 말들, 그리고 수진의 따뜻한 마음.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미숙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감싸주고. 수진이 정말 고마워. 미숙은 수진을 생각하며 웃었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따뜻하고 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친구란 바로 이런 거구나. 미숙은 깨달았어요.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마중 나왔어요. 어땠어? 재미있었어? 남편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여러 가지로 의미 있었어요. 미숙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재미있었다고 하기에는 복잡한 일이 많았거든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미숙의 표정을 보고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만,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30년이 지나도 사람의 본성은 그대로더라고요. 미숙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속물적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따뜻하고,
남편은 미숙의 말을 듣고 대충 상황을 짐작했어요. 혹시 안 좋은 일 있었어? 크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뭘 확인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는 걸요. 미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해왔잖아. 남편이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남편의 따뜻한 말에 미숙의 마음이 편해졌어요. 역시 가족이 최고였어요.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동창회 어땠어? 재미있었어. 미숙이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어. 곧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내가 훌륭하게 성장해서 기쁘다는 뜻이야. 엄마가 더 훌륭해요. 저는 엄마 닮아서 이렇게 됐어요. 아들의 메시지에 미숙은 뭉클했어요. 정말 좋은 아들을 둔 것 같았어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들. 엄마, 혹시 동창들이 좀 그랬어요? 아들이 눈치챈 듯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늘 그러시네요. 힘든 일 있어도 혼자 참으시고. 아들이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괜찮다니까. 오히려 좋은 친구도 만났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저는 언제나 엄마 편이에요. 아들의 메시지에 미숙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아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미숙은 거울 앞에 앉았어요. 58세의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도 희끗해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했어요.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 미숙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의미 있었어요. 아들을 믿고 지지해 준 것, 겸손하게 살아온 것,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 모든 게 옳은 선택이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미숙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야. 오늘 동창회를 통해 더욱 확신했어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해요. 미숙은 수진을 생각했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은 친구. 조건 없이 자신을 감싸준 친구. 수진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미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바로 이런 우정이었어요. 그날 밤 미숙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30년 만에 동창회에 갔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경험이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겸손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더욱 편해졌어요. 오늘의 일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미숙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평범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특별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하루든 상관없었어요. 자신답게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미숙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앞으로 자주 만나자. 미숙이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고마워, 수진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다음 주에 만날까? 조용한 카페에서. 좋아. 기대할게. 수진과의 대화를 마치고 미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친구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오늘은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미숙은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 돈, 명예, 지위?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따뜻한 마음. 그런 게 진정한 가치였어요. 미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자랑스러운 아들, 진실한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 나는 정말 부자구나. 미숙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부자였어요. 미숙은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 자신답게 살아가는 하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연회장에 남겨진 동창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두가 깊은 반성을 하며 오늘의 일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특별한 하루가 끝났어요. 미숙에게는 깨달음의 하루였고 동창들에게는 반성의 하루였고 모든 사람에게는 교훈의 하루였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 진정한 우정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하루였어요. 미숙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교훈은 계속될 거예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진정한 품격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